사전 투표율이 약간 한풀 꺾인 부분 얘기하면서 네. 지역별 편차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정선거 여론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 했는데 오늘 오전 3시 50분에 구로구 선관위 건물에 네.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무단 침입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분들이 봤더니 전날 저녁에 오후 11시 30분에 들어간 겁니다. 사무실 문 앞에 누워 있었대요. 왜냐고 했더니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 사전 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는 말을 했다는데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제가 이병철 변호사님 어떻게 좀 이렇게 계몽을 시켜줘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개몽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당연히 안 되지.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심각한 게 이 부정선거 음모론 이 사람들은 저도 여러 사람들 만나봤거든요. 네. 일단 대화가 안 된다는 건 다 아시고 그리고 학력이 높은 사람이 많아요. 아 그렇다면서 얘기 들어봤더니 예. 뭐 전부 보면 전직 고위직들 또 장군 군인 출신들이 많아요. 아 예, 장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또 애국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외국으로 예, 윤석열이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준석이하고도 똑같아요. 그것도 이준석이 어떻게 이어지는 이것도 겁니까? 악령이 예. 이준석이도 그때 말을 바꾸어서 국민들이 지금 본질을 몰라서 그렇지 이번에 이제 얘의 본질을 알았잖아요. 얘가 얼마나 속에 악마성을 갖고 있는지. 그럼요. 그 키운 게 언론이에요. 그래, 언론도 반성해야 돼. 여기 나온 적 있어요? 예전에 한 번 이준석이? 나왔습니다. 예, 한참 그 전에. 반성 한번 해야 돼. 최욱이하고 뭐 나가시는데 그거 불렀죠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네. 만났는데. 못 만났어. 네. 역시 우리 오 선생은 착하고. 그 언론에 부른 언론인들 반성해야 돼요. 네. 나는 딱 보니까 얘는 악마다는 걸 알겠던데 3년 전에. 그래서 내가 바로 소송했잖아. 같이 겪어보니까. 그런데 네. 얘는 악마 정도가 아니고 악령이야, 악령. 부정선거 업무란 자들이 심각한 게 이게 악령이에요. 정신병원에 치료해도 안 고쳐져. 이거는 심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너무나 심각한 사회적, 암적 그 집단적인 질병이거든요. 네. 근데 하여간 이게 지금 오래됐잖아요. 한 5년 됐잖아요. 2020년 총선에 참패한 이후에 그거 유튜브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걔들 총살시켜야 돼, 진짜. 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이는 거기에 오염된 자는 아니야. 윤석열이는 지가 그냥 지 내란의 정당성을 위해서 부정선거다 할 뿐이지. 현승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은 절대 부정선거 네. 안 믿어요. 그런데 이준석이도 똑같이 뭐든지 이용하는 거예요. 젓가락 이런 것도 이용하고. 왜? 걔의 힘의 원천은 윤석열의 힘의 원천이 어딜 것 같아요? 김건희일 것 같아요? 극우 뭡니까? 유튜버야. 물론 김건희도 중요하지만 극우 유튜브가 노선을 제시하잖아요. 진짜 황당한 사람들 있잖아. 그 머리 텅텅 빈 사람들. 네, 그렇죠. 네. EXQC 뭐 이때 뭐 나 잘 안 보지만 서정호 변호사 내 친하니까 금마도 친하다며. 하여간 그런데 이준석이의 노선을 지도하고 결정해 주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그걸 알아야지. 그 커뮤니티 템포? 가 있겠죠. 커뮤니티 네. 템포. 저는 3년 전에 그놈 그거 만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펜코를 수시로 보거든요. 네. 최근에 펜코 한번 들어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젓가락 얘기 이 전후해서 그것보다 100배 심한 욕들이 진짜 수두룩합니다. 그래요? 읽어보는 게 너무 힘들어. 예, 진짜 우리가 술자리에서 남자들이 그냥 농담 삼아서도 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수준의 인간이라면 네. 그런 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펜코라는 그 20대 남자애들 얘들의 어떤 정신 상태나 수준이 정말로 최악이야. 이것들 진짜 내 성질 같아서는 다 진짜 잡아 넣어야 돼요. 이것들이 있는 한 이준석이라는 악령은 계속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 무슨 어제도 이화여대 앞에 고려대학교 앞에서 박수치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 사진 찍고 진짜 정신 나간 애들이야, 걔들. 고려대학교 그 좋은 학교잖아. 그런데 이제 정리하면 그래서 이 부정선거 업무로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법적인 칼을 꺼내야 네.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예, 극우들 그 정광훈 이런 사람들 그 서부 지법 난입한 놈들 해서 구속시키고 하니까 조용하잖아요. 얘들 한 10명만 구속시키면 정신 바짝 차려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이 소송을 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전부 다 최소한 100억대 소송은 내가 공동 피고로 넣으려고 금융 치료가 최고야. 이준석이 해도 돈도 몇 푼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얘들이 뭐 20대 애들이 뭐 돈 없거든. 네. 제가 1월달, 2월달에 그 허은하 대표 의뢰 받아가지고 네. 내가 이제 뭐 이준석이 상대로 뭘 많이 했잖아요. 했죠. 그때 펜코 이것들이 간이 부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뭐 내 이름을 거명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뭘 뭐 공격을 막 엄청 한대요. 네. 먼저 헛소리 하는 거 욕하는 거. 네. 그 신인규 변호사가 내한테 그걸 쭉 알려주더라. 그때 내가 바빠서 그걸 못 봤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이름을 가르쳐 주길래 네. 제가 그래서 신인규 니도 그 올리고 내 이거를 좀 올려달라. 내가 바쁘니까 그 무슨 뭐 이름이 특정이 됐어요. 자주 글을 올리는 놈. 아, 네. 부산 놈이라 하더라고. 상습범 쉽게 얘기하면 네. 부산에 있는 친구라던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 내가 당신은 10억짜리 소송을 딱 내줄게. 나 형사 이런 걸 안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앞으로 몇 번만 더 올리면 내가 부산지방법원으로 친히 내가 내려가서 10억 소송 내고 10억을 받아줄 테니까 기다리라 했더니 올렸던 걸 다 지워버렸어. 근데 그 애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SNS로 요즘 구구들과 오윤혜 씨도 굉장히 괴롭힌다며요. 네, 그거 할 들어갔더니. 때 그 친구들은 그냥 강하게 나가잖아요. 그럼 그냥 갑자기 다 사라져요. 그게 몇 번 그러니까. 반복되면 그 바닥에 야 뭐 오윤혜는 건드지만 뭐 거기에 뭐 매부쇼 여대장이야 얘한테 건드면 그러면 안 막 건드려. 그런 나름의 별명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매불쇼 여대장. 왜냐면 저는 그런 그 악플을 피하지가 않거든요. 그거 다 네, 캡처 정면 승부하기 거기다 때문에. 대응을 해요. 그러면 더 이상 반복 안 해. 네, 제 게시물 한번 퍼갔다가 걔가 한번 호된 적이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 애들의 그러니까 얼마나 졸렬해요. 강한 자 앞에서 약하고 그렇네. 약한 것 같은 여성이나 장애인 이런 사람들한테 맞아요. 굉장히 강하고. 소수자, 약자들. 네. 근데 그거를 대변하는 악령이 이준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들이 직접 만나잖아요. 음. 이렇게 현장에서. 그러면 정말로 초라한 애들이야. 실제로는 너 이리 오프라인 와봐. 미팅 한번 해보면 너 이리 와봐 하면은 다 도망가. 제가 이전에 여러 명 만나봤거든요. 뭐 이렇게 한 10명, 20명 으쌰으쌰 모여있길래 근데 이 오라 하면은 다 도망가.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이게 사회 병리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설치는 분들이 실제로는 초라하다는 게 외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이게 없죠. 우리 아마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젊은 층 사이에서 독일에서 특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를 부정하기 시작해요. 막 혐오적으로 공격하고. 왜냐하면 당신들이 해왔던 건 싸그리 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젊은 세력이 처음에 나치가 생겼을 때 제일 앞장서서 나치에 유겐트. 예, 맞아요. 그 선두주자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준석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증오를 가지고 기성세대는 다 나빠 막 이러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뒤를 펜코나 이런 데서 글 쓰는 친구들이 뒤따르는 거거든요. 이 나중에 제가 그 네오나치다 이준석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딱 그 패턴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오, 뭔가- 제 생각하고 똑같네. 괴벨스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지금 오늘 띄웠다고 갖고 합니다. 있어요. 네. 똑같은 생각. 띄웠다고 하는데,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독일의 1차 대전 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했고 그리고 패전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배상금 부담이 너무 크고 그때 이제 그 틈을 노려 가지고 나치 히틀러가 등장했거든요. 그때 이제 국민들의 그 지친 국민들의 영혼을 얘들이 악령이 이제 휘어잡은 거지. 그때 그거를 선동을 제일 잘한 그 선동부 장관의 이름이 선동부 장관. 네. 이 괴벨스죠, 괴벨스. 괴벨스. 그 지금 뭐 떠 있나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괴벨스가 했던 짓이 이준석이가 지금 하는 짓하고 똑같습니다. 윤석열이가 또 그 밑에 장관들 시켜서 예를 들면 작년에 의대 2,000명 이런 미친 짓을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 떠 있는 그 괴벨스 그 이렇게 글을 보면은 네, 나옵니다. 거짓말은 한 번 하면 대중들이 부정한다. 네. 두 번 하면은 의심한다. 이의를 제기한다. 계속하면은 다 믿는다. 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거짓말을 하려면 엄청나게 크게 해라. 그래야 화끈하게 믿는다. 거짓말에는 약간의 팩트가 있어야 된다. 항상 약간의 팩트는 그렇죠. 있어야 돼. 이준석이 약간의 팩트를 넣잖아요. 가짜지만 허위 사실이지만 그리고 감정을 격발시켜야 된다.
그 언어를 과격하게 써야 되는 거야. 심지어 괴벨스는 사각형도 원으로 입증할 수 있다. 지금 이준석이 하는 짓이 그거잖아 지금. 개별수가 개변론자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 이름도 참 잘 지었어 그 부모가. 그 지금 이준석이가 어제 나 이놈이 사과한다길래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니 딸이가 뭐 사과야 인마 또 사기치겠지. 그랬더니 처음에 1차 사과가 심심한 사과였죠. 네. 그런데 이게 또 심심한 이건 깊을 심자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자어대로 하면 굉장히 사과한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깊게 사과한다. 근데 얘 하는 거는 심심풀이 땅콩 사과잖아요. 아, 그걸 잘 못 알아듣는 그 애들은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롱하듯이. 그렇지. 한자는 깊을 심자. 그래, 굉장히 사과하는 거거든 원래는. 근데 이제 두 번째 또 이게 안 통하고 더 지지율이 있다. 얘 지금 제일 이제 이게 뒤집어진 게 좀 이따가 또 기자회견 한다잖아요. 네. 지지율이 매일 폭락하거든. 네. 예, 그런 당원들께도 걸- 사과했죠. 당원들께 이거 두 번째 사과가 이제는 국민에 대한 게 아니라 당원에 대한 당원들을 상대로. 왜냐하면 당원이 빠져나가고 펜코 내부에서도 지금 빠져나가거든.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렇지. 펜코 내부에서도 인간 같은 애들이 있거든. 이게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인간인 애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 이제 당원에 대한 사과 이거 단돌이 하려고 어제 했어요. 어제 오전에 이걸로 수습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당원들한테 이메일 메시지 이메일 보낸 보내고. 거에서 사과를 한 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오후 5시 5시. 20분인가 네. 또 뭐 한다잖아요. 그게 네. 이제 3차. 그거는 이제 지지율 이거를 더 이상 이제 놔두면 안 된다. 네. 더 강력하게 뭔가 해야 된다. 사퇴? 아니 절대 오히려 더 그건 아니고 강하게 더 나가는 공격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하게 어떤 거냐면은 아. 민주당이 자기를 이권 가지고 의원직 제명까지 하려고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네. 거기에 대한 역공 기자회견인 것 같고 아마도 그 얘기는 맞아요. 워낙 이 사안 가지고 본인이 흔들리니까 또 한 번 프레임을 바꿔보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네. 거는 뭐냐면 지지율이 지금 제가 안 봐도 한 10% 정도 나왔잖아요. 네. 지금 사흘째인가 됐잖아요. 지지율이 하루에 1%는 떨어지거든요. 지금 맞아요. 한 7, 6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지네들이 매일 돌리니까 알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할 수가 없잖아.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한 푼도 보전 못 받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오늘 그 기사 보니까 당원한테 사과한다 하면서 15%로 만들어 주세요. 얘는 첫째 돈이에요. 완전 거지 되니까 네. 지금 한 60억 지금 빚을 졌는데 그래요? 지 혼자 독박 써야 되거든. 아, 생각보다 많이 안 썼다던데 네, 이번 그러니까 설에. 많이 안 써도 그 정도 60억? 필요 경비가 그만큼 나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말을 솔직히 못 하니까 네. 겉으로는 일부 의원이 제명을 추진한다. 예, 그 일부가 하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핵심이 금융이에요, 금융.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실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예를 들면 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그 메시지를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했는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실 유세차 5대 남짓으로 전국을 누비며 우리의 이야기를 국민께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네. 유세차가 5대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 지금 얘기가. 네. 저도 다니면서 이준석 유세차는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찌됐든 간에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나중에 보전 못 받을 거라는 맞아. 걸 이미 예상을 했던 네. 것 같고요. 뭐 더 보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돈을 적게 쓰면서 선거 운동을 했던 건 맞는데 한 10%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들떠버렸지. 그렇지. 들떠서 여기서 조금만 한 번 더 밀면 15%까지 갈 거라고 그렇지. 생각했지. 네. 거기서 사고를 친 거야 자기가. 맞습니다. 자결을 네. 하는 그러면서 거죠, 자폭한 자결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얘 자극하면 자폭의 된다고 출발이 생각했거든. 저는 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눈에 훤히 다 보이더라고. 너는 자폭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줄은 저는 예상 못했어요. 이건 근데 좀- 본인은 뭔가. 자폭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되게 회심의 한 방인데 그렇지. 내가 조금만 아니 근데 기다려봐. 결과가 자폭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지. 결과는 그렇게 예측은 못 이게- 했겠죠.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나쁘거든. 그러니까 다들 언론도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머리 좋아. 뭐 하버드 나왔어. 뭐 똑똑해, 똑똑해. 뭐 뭘 전략을 잘 세우면 집으로 뭔 전략을 세워요. 얘는 진짜 영원히 가는 거야 이제. 그리고 가야죠. 네. 이번 그 토론회에서 뭐 또 얘가 또 한 말이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길을 맞아, 가는 맞아. 뭐 이런 예, 취지로 예. 국회 예산권? 아니 그거 말고 네. 다른 근데 거. 어쨌든 저는 그 표현이 그날 제일 황당하더라고요. 뭐 다른 것도 다 황당하지만 예. 그 제가 집에서 그거 보다가 막 웃었어. 그거죠. 국회 권력 없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거죠. 이제 취지가. 혼자서. 혼자 예. 혈혈 단신으로 했다 이거잖아. 예. 단식으로 시민들하고 예, 지도 그 비슷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너무 웃겼던 게
너는 마크롱의 길이 아니고 조만간 의왕으로 가는 길을 준비해야 된다. 의왕에 뭐가 있어요? 무료 급식소가 있잖아. 아 그래요? 아 구치소가 있구나. 무료 급식소가 있거든. 너 윤석열이도 지금 재구속 조만간 들어가야 되는데 한덕수 최상목이가 들어가면 바로 가야 돼. 그러니까 너 윤석열이하고 사이좋게 그 의왕에서 사이좋게 사는 길을 찾아야 돼. 아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이병철 변호사님한테는 싸움을 건 거는 이준석이 그래, 굉장히 큰 패착 실수야. 같아. 한번 실수야. 겪어봤으면서 아. 이번에 또 왜 고발을 하고 도통 이해가 안 가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상상해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준석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요.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하기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면은. 근데 지금 자기가 무슨 굉장히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청년 정치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무슨 청년 정치인님의 모습이 이러냐고. 상상하기도 어렵고 자기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게 실수든 의도적이든 간에 이렇게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하면 깔끔하게 사과하고 털어야 되는데 끝까지 지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봐. 잘못을 했어. 국민들이 아니야 그러는데 뭐가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리틀 윤석열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가만히 있어도 보수 진영에서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올라왔는데 네. 스스로 본질을 다 까발려놓고 이제 패가망신하는 길로 가고 있다. 저는 이준석이 누가 이준석하고 가장 하겠어? 싫은 게 뭐냐면요. 본인은 사실 삶을 쭉 보면 그냥 똥똥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의 작은 흠결을 발견하면은 막 발작 증세를 일으키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서 본인은 오물을 이미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런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아요. 청렴했고 진짜 성실하게 잘 살았고 건강한 청년을 대변했으면 그런 지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긍이 갔을 거예요. 당연히 여성 혐오는 안 되지만 근데 네. 본인은 진짜 최악으로 살았어. 근데 막 작은 흠결에도 막 개거품을 이런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얘는 건달이거든요. 아 건달까지 갔습니까? 아, 네. 정치 건달이야. 아, 네. 왜 직업이 없잖아. 직업이 본래. 예? 네. 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했나? 그 사람 영역을 보니까 아니, 하버드 아니, 졸업하고 뭐 국회의원 출연료로 인턴도 하고 했지. 배움을 나눈 사람들이라는 뭐 법인도 그러니까 운영을 그 했죠. 안에서만 했었지. 아니 그것도 다 페이퍼 컴퍼니예요. 내가 다 조사를 했어.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얘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간을 키운 거야. 자, 그런데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어제 이 난리가 났는데 그 어느 대학교 앞에서 또 이제 유세를 하시고 하니까 또 이제 몇몇 학생들 또 여성 시민이 반대하는 사람들 막 나갔어. 예, 보니까. 항의하고 했잖아요. 그 유세장에 김종인 영감님이 나타난 거야. 격려한다고. 격려한다고. 근데 제가 오면서 보니까 김종인 씨가 또 뉴스 쇼대 김현정이. 그러니까 요것들 다 잡아넣어야 돼. 어제 나왔는데 오늘 또 지금 나왔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뉴스를 뉴스로 봤다는 거지, 그 내용을. 네. 아,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작당해가지고 15%까지 갈 것이다. 예. 그런 막말을 김문수를 깔고 40% 밑으로 깔고. 예. 김종인 영감 하는 말이 막말 그거는 뭐 잠깐 그냥 하루 정도 해프닝이다. 아, 진짜요? 이 영감탱이 맞아요. 이것도 잡아넣어야 된다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저도 어제 심각하네. 그러니까 생방으로 저는 심각한 게 듣고 뭐냐면 그 언론이는 진짜 이것도 언론이 정신 차려야 돼요. 김종인이 그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들을 말 하나도 없거든요. 물에 물 탄 소리밖에 안 돼요. 공자왈 맹자왈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공자도 네. 안 나와 그 사람은. 그런데 그런 영감 얘기를 뭐가 좋다고 그렇게 아니 무슨 뭐 미래에 무슨 뭐 예언하는 뭐 그런 구루 이런 걸로 또 받들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치매 걸린 영감이야. 그런 사람 아니 지금 이런 전 국민이 분노하는 맞아요. 세계 사안에 사적인 대해서 어느 평론가가 정말 지적을 잘하셨을 때 30년 간다. 네. 전 국민을 복장을 뒤집어 놓고 이런 짓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격려를 하고 있어요. 이 영감탱이가. 정말 제가 이 이제- 막말을 안 하게 됐어요. 야 진짜 제가 예. 이 사람이 한마디만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나 이 양반도 고소하고 내 이 양반한테도 한 10억짜리 소송 내려는데 네. 이 양반 당신 정신 차려야 돼.
야,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네. 의원직 박탈을 그럼 어떻게 시킬 수 있냐 제도적으로 충분히 물어보시는데, 가능하죠. 그러니까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은 형식적으로 의원직 제명안을 의결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민주당과 범야권의 의석수가 그 193석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 여기서 재밌는 게 실제로 뭐 제명안이 어떻게 논의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싫어하는 사람이 7명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죠. 넘고도 남겠죠. 그러니까 오늘 당원들한테 보낸 이메일에 그 부분을 써놨어요. 아. 정치 보복이다. 이게 갑자기.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기득권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최근 더욱 절감하고 있다. 사실을 기반으로 누군가의 의혹을 검증하고 공익적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 정치적 보복의 방식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제명을 거론한다는 것은 결국 이준석이라는 싹을 지금 밟아버려야 자신들이 편해진다고 믿는 것이다. 아마 제가 요 톤 그대로 좀 이따가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매우 공익적 높다고 문제 생각해요. 제기를 한 거래요,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5%든 그 정도. 아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들한테 결집해라. 나를 지켜달라. 이런 어. 메시지를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에서 저는 보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피해자 나를 코스프레.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지지하거나 하는 결사대가 있어. 나를 호위하는 결사대 지금 나를 보호해줘.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좀 내고 싶은 거예요. 아까 당원에 대해서 자칫하면은 보낸 메일 거기에도 그런 표현을 써놨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제명당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이번에. 네.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럴 수도 있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패가망신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제 탈탈 털리고 있는 상황인데 옷까지 홀랑 벗고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네. 완전히 수세에 밀려가지고 네. 이제는 여기에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자, 그럼 있다고 여기서 본인의 이제 득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국면이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과 이준석이 메시 내는 거 보면은 사실은 거의 초록의 동색을 넘어서 거의 같은 정당이나 다름없는 메시를 내고 있는데 도대체 이준석은 김문수랑 왜 안 합치는 겁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거는 할 생각이 없었지. 처음부터 본인은 독자 노선으로 해서 이런 네. 사고가 없었다면 그렇지. 만약에 10% 이상 해서 막 10%만 넘으면 차기 지도자로 완전히 나중에 자리매김을 재편할 때. 하거든요. 국힘은 뭐 리더가 없잖아요, 사실상. 뭐 한동훈이 하나 정도. 그럼 결국은 한동훈이하고 본인이 이제 민주당 이재명 정권 5년 동안 어떤 YS DJ 같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하는 건 DJ였어요. 아, 이준석의 생각은 본인이 저는 DJ다. 그 친구 뭐요? 머리에 생각하게 하는 게 뭔지 다 내가 알거든. 뭐 클럽 DJ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감히 무슨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얘 어이가 생각은 없어, 진짜. 항상 또라이니까. 아, 직권하기 그러니까 호남을 계속 앞세우는 게 그거지. 이재명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그 DJ 같은 그런 의로운 지도자. 그게 10% 넘기는 거를 이번에 만약에 결과물을 내면 뭐 절반만 받고 절반은 빚이 남다. 이거는 다 돈은 해결되고 그리고 나는 완전히 이제 차기 지도 5년 후에는 100% 대통령이다. 그리고 정계 개편한다. 이게 딱 구상이었는데 이걸로 박살. 근데 얘는 어차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 예, 뭐 이게 젓가락까지 는 예측은 못했지만 네. 제가 그 허은하 씨한테도 1월, 2월달에 얘는 돈으로 일단은 돈을 해먹은 걸 털어야 된다. 이 통장을 분석해서 네. 그 개혁신당 돈 이렇게 부정하게 한 거 이번에 3차 토론회 때. 그 이재명 후보님이 언급했다가. 딱 말씀하시되 개혁신당에 돈 부정이 있어서 고발도 당했잖아 당신. 얼그럭불그럭 바로 내더만요. 허은하 씨도 일로 오고 김용남 의원도 일로 오고 네. 완전히 애가 막 당황하죠. 아마 아니, 제대로 그리고 파면 엄청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단일화는 사실상 이제 물 건너 간 것으로 지금 현 시각으로 그거는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죠. 아니, 그러면서 왜 아웅다웅을 하는 게 또 이제 김재원하고 또 그 김문수의 비서실장과 기본적으로 이준석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신성범 의원을 통해서 뭐 토론회를 제안했니 많이 가지고 또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나와요. 김재원 비서실장이 김재원 전 의원이 별명이 꾀돌이잖아요. 뭔 깨돌이야. 이상한 내가.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네. 깨돌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정치 술수, 겉멋술수에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자폭하는 바람에 거기에 같이 붙어 있었던 지금 보수층이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제가 그동안 여론조사 쭉 보면은 이준석의 순수한 지지율은 5% 남짓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0%가 넘어섰다는 얘기는 보수층이 그래도 이준석을 차기 지도자감으로 일부 생각하는 층들이 생겨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김문수는 죽어도 못 찍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준석이 있으니까라고 간 층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준석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쪽에 가 있는 보수층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 효과도 마땅치 않아. 근데 결국은 우리가 또 다 단일화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이준석한테 있다는 그렇지. 식으로 함으로써 보수 유권자들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쓱 클리면서 이준석도 사실은 생각이 있었어. 이거 지금 던져놓는 거야. 미끼 던져놓는 먹이 던져놓고 그거 따라서 보수층 이준석한테 가 있는 층이라도 하나라도 유권자들 더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슬쩍 흘려놓은 거지. 그런데 제 생각은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 그 김문수 쪽하고 이준석 쪽하고의 뭐 그러저런 약간 뭐 잡소식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 건 이 귀한 시간에 논할 아니 가치 자체가 왜냐면은 없어요. 저는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 기억나는 게 네. 명태균 씨가 우리 변호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단일화 안 하면 내가 강제로 시킨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이제 전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안 지금 안 된 상황이 어떤 맥락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젯밤에 그거는 이제 네. 명태균 얘기를 하면은 그건 말이 되지. 어. 네, 김재원 이런 그거는 말할 네. 가치가 없고 명태균 사장도 단일화는 안 된다고 내한테 얘기를 했어. 아, 이제 어. 고백했구나 이제는 드디어. 네. 네. 어젯밤에 홍매화를 심어야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던데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어젯밤에 올린 건 난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그런 저도 게 그건 있어요? 못 봤는데. 아, 네, 어젯밤에 홍매화를 심어야겠다 글이 올라왔다고. 근데 지난번에도 뭐 그 내가 여기 맞아요. 연결해서 예, 뭐 연결했죠. 네. 또 저한테도 그거는 벌써 이제 한 달 반 전에 그때는 어쨌든 명태균 씨도 국민의힘 쪽이 잘 되는 걸 바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하도록 자기가 어떻게 홍매화의 진실이라도 까서 이준석이를 붙도록 내가 등을 떠밀겠다 이제 이런 뜻이. 지금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난 거죠. 저는 완전히. 궁금한 게 그러면 사전 투표 때 어제 오늘에 이준석이 있기 때문에 찍은 사람들은 만약에 단일화를 해요 막판에 안철수처럼 그럼 이 표는 사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김문수 표에 합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표가 되는 거죠. 사표죠. 아예 완벽한 사표. 사표죠. 완벽한 아 사표죠. 그래요. 그럼요. 예. 그거 어떻게 합해? 아니 이준석 단일화했으니까 이준석 김문수 합하는 줄 알았어요. 아예. 그래서 아. 그래서 이준석을 이제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 저는 그게 한 2-3%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 올해 1월 달부터 제가 석 달 동안 그 허나 대리에서도 그렇고 막 많이 고소 고발을 했잖아요. 네. 특히 반응이 제일 컸던 거는 나는 의외로 그 뉴스 쇼하고 방송 조작한 거 그게 완전히 엄청나더라고. 네. 그 유튜브에서 반응도. 근데 어쨌든 그러고 한 2주 후에 한국갤럽 금요일 여론조사 네. 발표가 네. 이준석이가 그래도 한 2%는 꾸준히 나왔어요. 차기 대권 후보 그룹에. 2%. 네. 예, 그 2% 나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한 2-3년 동안. 그런데 그러고 한국갤럽이 0% 나와서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한 2주가. 아, 맞아요. 네. 예, 막 그 난리를 치니까. 네. 그러니까 얘에 대한 어떤 지지율의 실력이라는 거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미천이 좀 부족한. 네. 네. 그런데 이제 대선 국면이 오면 이제 양쪽이 좀 싫은 사람도 뭔가 좀 이렇게 대안을 찾다 보니 하다 보면 네. 한 5% 6%갈 거다. 그런데 이번에 1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오른 거는 맞아요, 확실히. 네. 그 일시적이지만 네. 그건 뭐냐? 그 1차 또 사기쳐가지고 호텔 경제학이에요. 그거 갖고 난리야. 지네들끼리 난리를 쳤어요. 와, 우리의 영웅이다. 승리했다. 역시 천재다. 뭐 하버드 맞다. 뭐 이재명이 어느 학교 나왔냐. 뭐 김문수 뭐 이런 식으로. 네. 부산에 제가 고향이 부산이니까 네. 부산에 이제 친한 친구분들이나 그 후배들이 전화 오면 전부 호텔 경제학이에요. 아 그래요? 이준석이 똑똑하잖아. 근데 걔는 될 리는 없으니 김문수 찍어야 돼. 부산인지. 그게 엄청난 그 효과를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놈이 떠드는 것만 막 언론이 써준다고 또. 그러니까, 제가 다 좋아하더라고요. 분석을 그게 해드렸잖아요. 문제기도 해요, 솔직히. 예.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인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 가장 정확하고 알찬 답변이었는데 언론은 그 관심이 없는 거야. 이거 평론가님 같은 답변을 하신 거지 점잖게 그 관심 없어. 막 이게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이준석 오늘 전 그 네. 유감은 얘기해야 되겠어요. 오늘 아침에 종편을 몇 군데를 틀어봤거든요. 네. 두 개 종편을 그 보수 종편을 봤는데 이준석이가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바꿔서 진실 게임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계속 이재명 아들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항상 그렇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러니까 이준석의 의도를 뻔히 알고 그들도 다 똑똑하니까 알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네, 여론을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준석 같은 게 살아남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아니 그리고 거기서 국민의힘은 정말로 더 무능해 보이는 게 또 이준석의 그런 그 쟁점 전환을 얻어가지고 가족 비리 파헤치겠다고 이제서 나서니까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는 겁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저는 이준석이 젓가락 망언이죠. 망언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도 조금은 내려간다고 봅니다. 아 내려갑니까? 왜 그러죠? 전 국민들이 진짜 정확하거든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진짜로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네. 맞아요. 저쪽 오른쪽에 한 20%는 완전히 이거 맛이 간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 빼고 요 중도가 중요하니까 중도는 정확하게 보거든. 맞아요. 예, 네. 말을 잘 안 하고 행동으로 안 옮길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이제 김문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 여기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보면은 거의 동조잖아요. 그리고 너 가족 털겠다. 그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거든. 이런 지금 엄청난 망언에 대해서도 니네들이 거의 동조를 하냐? 우리가 망언이라는 표현을 일본 극우파들이 맞아. 할 때 망언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유일하게 씁니다. 우리 국내 정치인들한테도 망언이라는 걸 쓴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극우파들이 뭐 신사참변이 뭐 망언하면은 국민의힘이 약간 거들고 하는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너희들 친일파의 그런 본질. 지금 보면 똑같거든. 그러니까 김문수는 여기도 저는 한 2% 정도, 3%는 이것 때문에 이준석 손해 발언의 보거든. 여파로 그렇죠. 김문수도 동반하락한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그 표가 이재명 후보한테 가는 표가 한 이 사태로 한 5%는 생긴다고 봅니다. 야. 그러면 제가 예언한 트리플 크라운 3강이 달성된다? 100% 되는 거지. 몇 퍼센트 지지율 예상하시는데요, 이재명 후보? 저는 한 이 여파 때문에 한 50, 한 3% 정도는 나올 거다. 아 진짜요? 근데 제가 좀 53%요? 약하게 보는 거죠. 진짜? 남들은 뭐 엄청 60%. 높게 53%? 보시는. 저는 52% 겨우 넘길 거라고 말 나온 게 해요. 오윤혜 씨는 몇 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아, 네. 저는 역대 그 박근혜 대통령이 51. 51%였잖아요. 저는 그 정도요. 51% 정도. 51%. 우리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거의 그 정도 봤어요. 그런데 그 다들 뭐 보고 저는 한 60%, 65% 하더니 이제 이제 좀 정신 바람인 거죠. 차렸네. 바람이. 그러니까 저는 정신 이재명, 차렸어. 김문수 두 후보의 격차가 한 바람 10%에서 아니 우리 11% 사이. 지난주에는 뭐